이번 시간은 선박공학 기초 및 용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근사적분법. 여기서는 사다리꼴 면적 공식과 심슨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수정역학적 곡선, 하이드로스태틱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정적 복원석, 인텍트 스테빌리티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인데요. 세 번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동적 복원성입니다. 과거에는 하이드로스태틱 커브에 나오는 각종 선박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근사적분법을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인즈를 3D로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하이드로스태틱 커브, 하이드로스태틱 밸류를 쓰는데요. 과거에 썼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라인즈의 섹션 뷰를 스테이션, 즉 선박을 20개의 조각으로 우선 자르고요. 그 사이를 더 촘촘하게 나눠서 1번부터 20번, 0번부터 20번까지 스테이션, 그리고 선수 선미의 헐 변형이 좀 상당한 부분은 더 좁은 부분, 즉 0.25 스테이션씩 잘라서 그 면적을 구합니다.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앞 뒤에서 설명할 근사적분법인데요. 이 길이 방향으로 적분을 해서 선박 용적과 배수량, 부심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다리꼴의 공식입니다. 임의의 곡선 아래 구간을 구하는데 가장 쉬운 근사 방법입니다. 길이 방향 간격 h를 갖는 경우에 높이가 다른 y0, y1, y2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구합니다. 적용이 간편하지만 구간을 무한히 작게 할 수 없으므로 오차가 비교적 큰 단점이 있습니다. 면적 a는 2분의 h 곱하기 y0 더하기 2y1 더하기 y2입니다. 다음은 심슨 공식입니다. 임의의 곡선 아래 구간을 포물선 2차식으로 근사한 다음에 동일한 길이 h를 갖는 곡선의 2차 방정식, 즉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근사를 한 다음에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사다리꼴 공식으로 구한 것보다는 곡선으로 구했기 때문에 비교적 오차가 적습니다. 면적 a는 3분의 h 곱하기 y0 더하기 4y1 더하기 y2로 구해집니다. 다음은 수정역학적 곡선입니다. 수정역학적 곡선은 저희 조선기술사 시험 출제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이 내용은 선박의 지금 홀수에서 배수량과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짐을 싣거나 내리면서 생기는 배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짓는 배의 수정역학적 특성을 선주와 선급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량, 부심, 부면심, 메타센터 위치, 단위 치마량, 배수량, 단위 치마당 배수량 변화, 즉 배수량을 1cm 바꾸기 위해서 얼만큼의 하중이 필요한지, 그리고 단위 트림당 모멘트, 트림을 1cm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모멘트, 그리고 침수 표면적, 선형계수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역학적 곡선의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수량,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볼륨과 다르게 중량으로 나타나고 배수 용적 곱하기 물의 비중 SG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횟수에서 배수 용적은 변하지 않으므로 해수, 담수, 계절, 즉 물의 온도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몰디드 볼륨과는 다르게 선박의 외판 두께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센터 오브 부연시, 부심입니다. 부심은 부력의 중심이고요. 물의 잠긴 부분의 도심이기도 합니다. 배가 수평 상태에 있을 때 수직 방향 부심은 킬 라인과 그러니까 선박의 베이스 라인과 수직한 좌표상에 있습니다. 길이 방향 부심은 LCB로 나타내며 통상 LBP의 몇 %에 위치하는지 퍼센테이지로 나타냅니다. 다음은 부면심입니다. 부면심은 센터 오브 플로테이션 인데요. 부면심은 워터 플랜 에어리아, 즉 면적에 대한 값입니다. 면적 중심이고요. 통상 배의 중심선에 위치를 하고 길이 방향 부면심은 LCF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메타센터입니다.
복원성을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배가 기울기 전의 부심과 기운 후의 부심을 연장했을 때 만나는 점입니다. 즉, 횡경사 각도가 아주 크지 않을 때 선박은 메타센터를 중심으로 힐링이 생기게 됩니다. 메타센터는 M으로 표시하고요. 정적 복원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횡경사가 클 때는 전복 위험이 크지만 종경사 시에는 크게 위험이 없으므로 횡 메타센터만에 고려를 합니다. KM은 메타센터 높이고요. 즉 킬에서 메타센터까지의 높이, 그리고 KB와 BM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KB는 수정 역학적 곡선에 나오므로 BM을 구하면 KM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치마량 배수량입니다. TPC로 표현하는데요. 톤스 퍼 센티미터 이머전입니다. 홀수가 1cm 잠길 때 증가한 배수량인데요. 이는 수선 면적에 비례합니다. 수선 면적은 워터플랜 에어리아 WPA 곱하기 델타 T 홀수의 변화, 그리고 어떠한 물을 무게로 환산하기 위해서 물의 SG를 곱해줍니다.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짐을 얼마큼 올렸을 때 배가 얼마큼 잠기는지, 올린 짐에 대한 배가 잠기는 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웨티드 서페이스 에어리아, 침수 표면적입니다. 아까는 웨티드 플랜 에어리아였으므로 이거는 수선 면적이고요. 이번에 나타내는 거는 각 섹션의 외판 길이를 걸스 랭스, 즉 좌 끝에서부터 우측 끝,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부터 반대편 측면으로 선을 연결하는 길이 방향을 모두 합하면 웨티드 서페이스 에어리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 트림당 모멘트입니다. MCT, 모멘트 투 체인지 1cm 트림입니다. 즉, 선박을 트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멘트를 나타내는데요. 모멘트는 중량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수식으로 나타내면요. 선박의 하이드로스태틱 데이터로 나타내게 되면 1cm MCT는 종 메타센터 반경 곱하기 배수량 나누기 길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유도식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그 종방향 메타센터와 부력, 그리고 무게중심이 이분하게 떠 있을 때 중량물 W를 D만큼 선미로 이동을 시킵니다. 선박은 세타만큼 트림이 지게 될 것인데요. 탄젠트 세타는 GG 다시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이동 나누기 G에서 메타센터까지의 거리를 나누게 되면 탄젠트 세타는 GG 다시 나누기 GML이 됩니다. GG 다시는 무게중심의 이동은 WD, 그러니까 중량물의 이동 거리 나누기 배수량이 됩니다. 즉, 이 둘은 GG-를 앞에 있는 GG-를 탄젠트 세타에 넣게 되면 WD 나누기 종방향 메타센터 곱하기 배수량이 됩니다. 이는 메타센터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선박의 트림 관점에서 보면 탄젠트 세타는 트림 나누기 LBP가 됩니다. 1번과 2번식을 갖다가 놓게 되면 WD 나누기 종 메타센터 곱하기 배수량은 트림 나누기 LBP가 됩니다. 여기서 WD, 즉 무게와 거리는 모멘트 MCT고요. 트림을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LBP를 100으로 LBP에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유도된 식은 MCT는, 즉 모멘트 투 체인지 트림은 배수량 곱하기 종메타센터 나누기 100 곱하기 LBP가 됩니다. 지금부터 정적 복원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태틱 스테빌리티인데요. 정수 중에서 수평 상태에 있는 배를 약간 횡경사시킨 경우 복원 모멘트가 발생한다면 배는 횡경사에 대해서 스테이블하며 그 배는 정적 복원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정적 복원성의 판단 지표는 메타센터 높이가 됩니다. 즉 GM, 메타센터 높이와 G와의 길이가 양이 됐을 때 정적 복원성, 양의
정적 보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세타만큼 횡경사한 경우 물에 잠긴 형상에 따라 부력 중심이 이동하게 되고, 이때 배의 중량과 부력은 짝힘으로 작용합니다. 즉, 중량은 배를 누르려는 힘이고 부력은 배를 띄우려는 힘이 되는데요. 이 두 힘을 짝힘이라고 합니다. 초기 복원력은 복원 모멘트, 즉 배를 원래대로 돌리려는 힘인데요. 배수량과 GZ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GZ는 GM 사인 세타, GM 아까 위에서 말했던 메타센터 곱하기 횡경사 각도 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IM, IS 코드에 따라서 GM 최소치 규정이 있고요. GM이 너무 크기가 크면 횡동의 주기가 짧아지고 구조와 안락성에 불편함을 주므로 적절한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정적 보건성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타센터부터 설명을 하면요. 선박이 기울었을 때, 세타만큼 기울었을 때 부심이 변경합니다. B에서 B-로 가게 되고, 힐링 전의 부심과 힐링 후의 부심의 수직선이 만나는 점을 메타센터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타센터 반지름 또는 메타센터 반경이라고 하는 BM인데요. 부력 중심부터 메타센터까지의 거리를 메타스타 반지름 또는 메타스타 반경이라고 합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메타센터 높이는 GM이고요. 복원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다음은 앵글 오브 롤입니다. 이니셜 GM이 네거티브한 상태에서, 즉 각도가 0인 상태에서 또는 힐링이 소각도일 때, 이니셜 힐링이 네거티브, 즉 마이너스인 선박이 힐링 각도에 따라서 그 값이 점점 양으로 가면서 GM이 0이 되는 각도를 또는 GZ가 0이 되는 각도를 앵글 오브 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적 복원성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적 복원성은 선박이 경사짐에 따라서 GZ가 어떻게 바뀌는지 곡선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횡경사에 따른 복원함, 즉 GZ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X축은 경사각, Y축은 GZ, 즉 복원함을 나타냅니다. 영도에서의 초기 기울기를 1라디안, 즉 57.3도로 연장한 Y값이 이니셜 GM입니다. 곡선의 정점은 최대 복원력, 최대 복원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최대 경사각 또는 위험 횡요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는 복원력이 계속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작아지던 복원력은 마지막에 소실각, 즉 최대 횡요각 이후에는 복원력이 소실이 되어서 GZ가 0이 됩니다. 곡선의 면적은 선박을 기울이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선박이 그만큼 기울 때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므로 선박이 최대 복원력이, 그러니까 이 커브에서 최대 정점이 크다고 선박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최대 복원정에 도착했다가 빨리 소실이 되게 되면 선박은 급격하게 복원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IS 코드에서 요구하는 비손상 복원성 요건입니다. IS 코드 파트 A 챕터 2.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0도까지, 0도에서 30도까지 면적 A는 0.055 미터 라디안보다 커야 합니다. 다음은 40도 또는 플로딩 앵글 중에 작은 각도까지의 면적 B와 A를 합한 값은 0.09 미터 라디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B의 면적, 즉 30도에서 40도 또는 30도에서 플로딩 앵글 중에 작은 각도까지의 면적은 0.03 미터 라디안 이상 되어야 됩니다. 횡경사 30도 이상에서의 GZ는 0.02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맥시멈 GZ는 25도 이상에서 나타나야 하며, 앞에서 설명드린 복원정이 너무 빨리, 최대 복원정이 너무 빨리 나타나게 되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맥시멈 GZ는 25도 이상에서 나타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니셜 GM, 즉 G0M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라디안까지 연장했던 57.3도 기억나시죠? 까지 연장했을 때 미니멈 GM은 G0M은 0.15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비면적을 구할 때 40도 또는 플루딩 앵글보다 작은 각도까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플루딩 앵글은 우리말로 해수 유입각이라고 하고요. 풍우밀로 폐쇄되지 않은 선체, 선루 또는 가판실에 있는 계구가 침수를 시작할 때의 횡경사각입니다. 즉 스테벌, 일반적으로 스테빌리티를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력을 갖는 헐에 웨더타이트가 아닌 오프닝이 침수될 때의 각도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보건성 교차 곡선입니다. 크로스 커브 오브 스테빌리티인데요. 이 문제도 역시 기술사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죠. 일정한 경사각도에서 복원함 GZ를 배수량의 함수로 나타낸 곡선입니다. 즉 배수량의 변화에 따라서 배수량에 따라 일정 경사에서 GZ가 어떻게 변하는지 커브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로축은 배수량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홀수가 될 수 있겠죠. 세로축은 GZ고 그래프가 경사각입니다. KG는 그러니까 즉 무게중심은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데요. 이는 만약에 실제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G 변화에 따른 GZ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KN 커브입니다. KN 커브는 출제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지엽적인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좀 생소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박이 임의의 각도 세타만큼 기울었을 때 Z와 평행선이 K에 그려지면, 즉 킬라인에 그려지면 이 선과 이동한 부력 B-의 수직선의 교착점을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N은 선박의 베이스라인까지 온 것이 아니고 K와 수평한 선으로 긋게 됩니다. 여기서 GZ는 KN 빼기 KG 사인 세타가 됩니다. GZ 여기서 W로 향해지는 G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린 선, 즉 K에서 W로 내린 선을 KN에서 빼주게 되면 GZ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KN을 알면 GZ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G와 사인 세타는 우리가 경사 시에 알 수 있으니까 KN을 알게 되면 KG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K에서 G까지 무게중심 사인 세타를 알게 되면 GZ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KN 곡선이 필요한 이유는 하중 조건이 변경되어도 GZ 커브를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딩 컨디션에서 배수량하고 KG를 구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공식대로 이제 각 배수량에서 이 커브를 이용해서 KN을 구할 수 있고요. KN 곡선에서 각도별 KN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5000톤이라고 하면 각 경사 각도에서 A와 A 다시 선에서 각 경사 각도에서 읽어내면 됩니다. 배수량의 변화 없이 외력에 의한 힐링만을 가정을 합니다. 다음은 동적 보건성, 다이나믹 스테빌리티입니다. 정적 보건성이 선박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단일 각도에서의 복원성을 다룬다면, 동적 복원성은 선박을 경사지게 하려는 힘과 선박의 복원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범위에 걸쳐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선박을 경사지게 하려는 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물의 이동, 예를 들면 그레인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레인 모멘트는 선박이 힐링이 졌을 때 그 부드러운 나달 등이 그 경사진 쪽으로 더 몰리면서 선박의 복원성을 잃게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로로선 같은 경우 화물의 고박이 잘 안 될 경우 선박이 힐링이 지게 되면 그쪽으로 화물이 몰리면서 복원성을 또 손실하게 됩니다. 또는 외력으로 윈드나 웨이브 등이 있습니다. 동적 복원성을 나타내는 계산은 동적 복원성은 배수량 곱하기 GZ 커브 하부의 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빨간색 힐링 모멘트의 경우 이미 선박이 GZ를
손실한 상태를 가정해서 커브가 그려져 있고, 실제로 네트 모멘트 오브 라이트 오브 더 십은 그만큼 손실한 상태에서 기존의 정적 복원성 커브만큼만 남아있는 네트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그레인 힐링 암만큼의 손실을 나타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